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사연 열차의 애청자가 되어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때론 함께 화도 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들 그러하듯 저의 기가 막혔던 이혼 사연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어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오랜 시간 함께 지냈죠. 연애 역시 오래 했던 터라 신혼부부 그 특유의 풋풋한 감정은 없었지만 오래 봐왔던 시간만큼 잘 맞는 부분들도 많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생활 패턴도 잘 맞았고요. 거기에다 친정뿐 아니라 시댁 역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저희 두 사람만 잘 지내면 다른 이유로 싸울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예상을 남편은 보기 좋게 짓밟아 놓더군요. 평화롭게 남편과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왜 남자들 그런 행동 있잖아요. 과하게 제 눈치를 살핀다는 느낌이 들며 어딘가 모르게 뚝딱거리는 멍청이처럼 행동하는 거요. 전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 답답해서 터놓고 물어보았죠. 여보, 무슨 일 있지?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왜? 당신 요즘 수상해? 계속 내 눈치 살피고 행동도 어색하고. 하여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해. 내가? 아닌데, 나 진짜 숨기고 그런 거 없어.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의 행동은 계속해서 더욱 수상해졌어요. 갑자기 전화를 화장실이나 제가 없는 곳에서 받는다거나 회사에선 점심을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이야기도 없이 점심시간에 사라져 한참 뒤에나 나타난다거나 등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와 인내심을 바닥치게 했고 결국 남편을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죠. 여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요즘 그렇게 수상하냐고. 제 말엔 짜증과 의심이 가득했고 남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머뭇거리더니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우리 형 이혼하게 됐다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 뭐? 이혼? 이렇게 갑자기? 요즘 계속 다툼이 잦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나 봐. 악이 없을 때 그냥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네. 아, 그래. 그런데 그걸 왜 숨겨? 나만 괜히 이상한 오해했잖아. 아무리 요즘 이혼에 관대하다고 한들 사실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당신한테 이야기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어. 마냥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알 때 알더라도 굳이 내 입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당신이 이상한 오해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괜히 혼자 이상한 상상하게 해서. 아,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 당신도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래서 아주버님은 괜찮으셔?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미안해, 여보.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고 저는 괜찮다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전 단순히 혈육이 가슴 아픈 일을 겪어 저런가 보다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동생 된 입장에서 많이 속상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의 표정이 그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시숙이 이혼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얼마 뒤부터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시작은 시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시숙이 집에 있더라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었던 터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얼른 방으로 데리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주버님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게 형이 이혼하면서 회사를 옮겼다나 봐. 마침 회사가 이 근처라서 잠시만 신세 좀 지자고 하네.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런 중요한 일은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당신 혼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문제를. 내가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형이 신세 좀 지자고 했었는데 난 확답 준 게 없었단 말이야. 그냥 생각 좀 해본다고만 했지. 기회 봐서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형이 저러고 와버렸지 뭐야? 아, 정말 미치겠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한 집에서 살아. 진작에 당신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아, 나도 미치겠다고. 기회 봐서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밀고 들어온 걸 어떻게 해.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정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덜컥 짐부터 싸서 들어온 시숙과 벌써부터 시숙한테 잡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남편. 저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한들 같이 사는 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시숙이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기라도 한 듯 노크를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차마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죠. 시숙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씨,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알다시피 사정 때문에 급하게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하루빨리 집 알아봐서 나갈 테니 한동안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염치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무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면전에 대고 안 된다는 말도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숙과의 합숙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객식구의 등장에 집안일이 많아지겠구나 하며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시숙은 남편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했으며 집안일도 웬만한 가정주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설거지도 깨끗하게 잘할 뿐더러 청소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심지어 빨래도 색깔별로 척척 하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남자랑 살면서 형님은 싸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숙의 그런 행동과는 별개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을 닥달하는 일뿐이었죠. 여보, 아주버님은 언제 나가셔? 금방 나갈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이 몇 달째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니고. 그게 슬쩍 말을 꺼내보긴 했는데 아직 마땅한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입 한 곡에 다 따져서 집을 구한다는 게 말이나 돼? 대충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다시 한번 말 좀 해봐. 나 진짜 너무 불편해서 그래.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해볼게. 대답은 알겠다고 한 남편은 여전히 시숙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듯 했고 저는 또 그런 남편을 닥달하는 지겨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의 상황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시숙을 한평생 끼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의 닥달에 남편이 곤란해 보이긴 했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남편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으니 사실 미안한 감정조차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가, 집이야? 네, 어머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볼일 있으시다고 나가셨고요. 그래? 나 결혼식 있어서 잠시 올라왔는데 온 김에 잠시 들리마. 조금 있으면 도착해. 네, 어머님. 조심해서 오세요. 시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기는 처음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때껏 본 시모는 꽤 합리적인 사람이었기에 이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줄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시모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시모는 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제 손을 꼭 부여잡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야, 고생이 많지? 내가 다 한다, 다 알아. 내가 요즘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아무쪼록 우리 아들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맞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아들들을 잘 부탁하다뇨. 전 시모의 손을 슬며시 빼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곧 집 구해서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뭘. 그러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이 의아하게 바뀌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아직도 말 못했니? 아유, 너도 참 너다. 아직도 이야기 안 하고 도대체 뭐 했어? 시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저 역시 남편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못한 이야기가 또 있어? 어? 그런 거야? 말을 좀 해봐. 저는 불안한 예감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저의 닥달에 여전히 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답을 주더군요. 에휴, 내가 이야기하마. 다름이 아니라 네 시숙 한동안 여기서 좀 더 살아야 할 것 같아. 네? 얼마나요? 아주버님은 곧 나가실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요즘 네 시숙 선보고 다니고 있어. 마음 맞는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결혼 진행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거라. 남는 방에 그냥 좀 같이 사는 건데 괜찮지?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싶더군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결혼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집주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음과 동시에 화가 치솟아오르며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저기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곤란하다고 했니? 네, 사실 지금까지 같이 지내는 것도 저 좀 많이 불편해요. 주말에는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주버님 계시니까 편히 쉬지도 못해요. 차림도 매번 신경 써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길어도 한 달이겠거니 했는데 아무튼 전 좀 힘들 것 같네요. 너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마. 아니요, 어머님. 돈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편해서 싫어요. 그리고 언제 세상가 드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저의 뜻을 전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써 화를 억누르며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괜히 나가서 돈 낭비할 바엔 여기서 같이 지내면 돈도 아끼고 가족끼리 붙어 살면서 가족 정도 들고 얼마나 좋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전 힘들 것 같아요. 시모가 친절하게 설득하든 간절하게 설득하든지 간에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점점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외출해서 돌아온 시숙이 집으로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시모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어요. 저 손 안 본다니까요. 재수씨, 저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 말씀은 잊어주세요. 오늘도 집 보고 왔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고 계약하려고 해요. 시숙은 듣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 줄 알겠다는 듯 다급히 저를 안심시키기 시작했고 그런 시숙의 말을 들은 시모는 언짢은 기색을 숨지 않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너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못 참니? 이게 뭐니? 괜히 아까운 돈만 낭비하게 생겼잖니?
가족끼리 좀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고 저 유난인 건지. 정말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목젖을 마구 때리고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미 시숙은 조만간 나가겠다는 말을 뱉어냈고 제가 여기에서 입을 더 열어봤자 시모하고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에서였죠. 그런 저의 의중을 읽은 남편은 황급히 시모를 배웅하고 나섰고 시숙은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가며 터미널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남자들의 행동을 보니 그 어이없는 제안은 그저 시모 혼자만의 계획이었구나 싶긴 했지만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보, 정말 매번 이럴 거야? 이런 이야기는 빨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랬어. 당신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난리고 형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나보고 잠자코 있으라고 그러고 나도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하여튼 당신한텐 미안해. 괜히 우리 형 때문에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원래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당신이 딱 잘나서 안 된다, 빨리 나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긍정으로 알아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이 다 맞아. 미안해. 내가 애초에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 여보. 우유부단의 끝인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죠. 반성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매번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야 마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함께 짜증이 깊숙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다 짜증이 가득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오로지 저만 나쁜 년이 되는 그 상황이 특히나 더 짜증이 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숙이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상황이었고 그랬기에 전 시숙이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바람과는 달리 금방이라도 나갈 것만 같던 시숙은 이사한다는 소식이 없었고 남편은 점점 굳어져가는 제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더 숨길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추궁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주시하고 있던 어느 날 격리부에 있는 동료 친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혜선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응? 일? 무슨 일? 왜? 나 무슨 일 있대? 아니, 네 남편 이번에 퇴직금 정산해서 받아갔어.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큰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퇴직금만 해도 금액이 꽤 될 텐데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분명 시숙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많다는 것이 확실해지며 이 모든 물음표 가득한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시숙과 이혼한 형님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염치불구하고 이혼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오랜만이죠.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괜찮아. 동서, 무슨 일 있어? 그게, 형님, 아주버님이랑 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돌직구적인 물음에 형님은 한참 망설이는가 싶더니 무거운 입을 떼더군요. 그 인간 바람 피우고 있었어. 잠깐의 실수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만나왔더라고. 나한테 다 들킨 뒤에도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큰 소리치면서 이혼하자고 해서 해줬어. 아, 그러셨구나. 전 몰랐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다가 헤어졌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엔 배신감도 들고 이때껏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젠 괜찮아. 사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란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 사람 붙잡고 외롭게 살던 때보단 그냥 혼자 사는 지금이 덜 외롭고 행복해. 아, 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건 그렇고 요즘 그 인간 동서한테 신세 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이런 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동서, 그 인간 돈 없어. 상간녀 위자료랑 자기 위자료 다 그 인간이 내서 아마 지금 빚잔치 중일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내쫓아버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 쭉 늘어붙을 수도 있어. 어쩐지 역시 형님께 죄송하지만 여쭤보길 잘한 것 같네요. 이제서야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서방님도 잘 살펴봐. 나처럼 뒤통수 맞지 말고. 저희 남편이요? 그 사람이 왜요? 혹시 그 사람도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나요? 뭐 아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는 뭐하고 동서가 잘 지켜봐. 나도 확실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래. 하여튼 내 꼴 나기 싫으면 동서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끊어. 형님과의 통화가 끝난 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시숙은 돈이 없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남편이 큰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시숙 때문에 맞더군요. 한 푼 없는 시숙이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남편이 돈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른 수상한 점은 밝혀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잘 지켜보라니. 누가 들어도 수상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형님 말과는 달리 남편에겐 수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매번 출퇴근도 저와 함께 했고 시숙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지기 전까진 점심시간에도 저와 함께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주말에도 거의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딴짓할 시간 따위 없었을 테니 더욱 이상했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는데 그건 시댁이었어요. 시숙과 남편은 1, 2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사코 2사람만 다녀오겠다고 하곤 했었어요. 저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의심을 하기보단 기쁜 마음이 더 컸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딴짓하고 있다면 유일한 시간이 그때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시숙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시댁엔 2사람만 다녀오곤 했으니 이것뿐이다 싶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2사람이 시댁을 간다고 하는 날만 기다렸고 저의 바람대로 2사람은 며칠 뒤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주말에 형이랑 집에 좀 다녀올게.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나도 갈까? 아무래도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같이 가서 얼굴 비추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아니야. 그런 일 있었으니까 한동안 가지 않는 게 좋지.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이번에 같이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신 엄청 못 살게 굴 거야. 그런가?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이번엔 형이랑 나랑 다녀올게. 한사코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전 더욱 미심쩍어지며 주말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가온 주말, 전 조심스럽게 2사람 뒤를 밟았고 남편과 시숙은 시댁이 아닌 시댁 근처에 있는 골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골프장이 가까워질수록 전 그동안 속았던 제가 한탄스러우면서도 그저 기분 전환차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길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이 바람이 처참히 무너져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골프장 주차장에 멈춰섰고 골프장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2 여자를 향해 시숙과 남편이 다가가더군요.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2 여자. 그중 한 여자는 시숙과 아주 깊은 관계인 듯 만나자마자 어깨에 손을 두르며 걸어갔고 남편과 남은 한 여자는 멋쩍은 듯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곤 시숙과 여자의 뒤를 따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안도라는 걸 하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모르는 여자와 골프장이나 다닌다는 배신감보다 그 여자와 대면대면한 사이라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전 눈물을 훔치며 오랜 시간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2시간 뒤 주차장으로 나온 남편의 모습은 제 안도감을 한 방에 뻥 하고 날려버리더군요.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남편은 그 여자와 어색하기는커녕 누가 보아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고, 혹시나 했던 저의 믿음과 안도감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혼만큼은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리는 남편과 그 어린 여자의 대화 소리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어디 갈 거야? 어디 가긴 좋은 데 가야지. 밥부터 좀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보단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면 쇼핑부터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정말? 쇼핑도 시켜주는 거야? 자기 진짜 최고다. 이 정도야 뭐. 대신 또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내가 연락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자기 결혼 안 한 거 맞지? 애인도 없다고 했고. 그러면 그냥 나랑 쭉 만나면 안 돼? 난 자기 정도면 좋은데. 난 결혼 생각도 없고 한 여자한테 얽매여서 살고 싶지도 않아. 자, 얼른 가자. 나 슬슬 배고파지려고 해. 얼른 살 거 사고 밥 먹자. 알겠어. 가자. 남편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미혼인 척하고 있더군요. 그간 천연덕스럽게 저를 속이며 기만한 것도 모자라 외간 여자들한테 돈을 써대며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고 돌아다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니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시숙이 벌이는 돈 문제부터 외도까지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천연덕스럽게 두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